KKMD 836화 스페인 군사전문지 인포디펜사 번역. 미운털 박히며 스페인에서 퇴출된 이스라엘 풀스. 유력 대체 후보 K-239 천무 브라질 아스트로스2와 격돌하다. 스페인 마드리드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군사전문지 인포디펜사는 지난 2025년 6월 4일 스페인 정부가 이스라엘제 다연장 로켓포 시스템 풀스 도입을 취소하고 이를 대체할 후보로 한국산 K-239 천무와 브라질 아스트로스2 그리고 미국 하이마스를 고려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북한과의 전면전을 염두에 두고 전투교리를 구상해온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K9 썬더 자주포를 보완할 수 있는 무기체계로 K-239 천무 다연장 로켓포를 개발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거리 40에서 50km인 K9 자주포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적 포병, 보병, 전차부대에 정확하고도 지속적인 사격을 제공하며 압박을 가하면 290km에 달하는 사거리를 지닌 다연장 로켓포 K-239 천무가 적 중심 깊숙한 곳에 위치한 지휘소 및 미사일 발사대, 후방 보급로 등을 장거리 타격하고 최종적으로 K9 자주포가 점령 사격을 가하며 작전을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소 냉전 체계가 종식된 이후 군사력을 감축해왔던 미국과 유럽 입장에서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는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포는 그다지 탐탁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1977년 개발된 미국산 다연장 로켓포 M270 MLRS를 별다른 개량 없이 지금까지 사용해 왔었죠. 그러나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하면서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개량에 개량을 거듭해온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들이 놀라운 위력을 발휘하면서 전투기나 폭격기를 사용한 중심 타격이 예전 같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대신 사거리 40에서 50km의 155mm 자주포와 사거리 150km의 M142 하이마스가 혁혁한 전공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에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들은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지금까지 방치해두었던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포 등을 현대적으로 개량하거나 새롭게 도입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다연장 로켓포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넘버원 무기체계는 미국산 M142 하이마스라는 데 이견이 없을 정도로 M142 하이마스는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노르웨이 수출 가격으로 유추해본 M142 하이마스의 수출 가격은 발사대 및 관련 장비를 포함해 대당 3,600만 달러, 한화 490억 정도입니다. 이에 비해 2022년 폴란드 수출 계약으로 추산해본 K-239 천무의 대당 가격은 210만 달러, 한화 28억 6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브라질 아스트로스2의 수출 가격도 대당 370만 달러, 한화 50억 3천만 원으로 K-239 천무보다 훨씬 비쌉니다. 게다가 M142 하이마스는 생산량이 주문량을 따라잡지 못해 실제 인도까지 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여기 더해 미국 정부가 M142 하이마스 관련 기술 이전에 매우 까다로운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K-239 천무와 이스라엘 풀스가 세계 다연장 로켓포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는데요. 최근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수행한 군사 작전과 관련하여 첨예한 국제적 비판에 시달리고 있는 데다 스페인 정부에 약속했던 기술 이전 사항까지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스페인 정부가 추진 중인 고기동 다연장 로켓 시스템 이하 시람 프로그램에서 퇴출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페인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람 프로그램은 진행된다고 단언했기 때문에 대체 후보로 대한민국 K-239 천무와 브라질 아스트로스2가 고려되고 있다는 내용이 2025년 6월 4일 인포디펜사 기사에 실려 있습니다. 프랑스가 개발하고 있는 FLPT 프로젝트도 언급되고 있지만 사실상 채택될 가능성이 가장 희박한 옵션입니다. 그 이유는 기사 후반부에 상세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만
스페인과 마찬가지로 당장 써먹을 다연장 로켓포가 아쉬운 프랑스 역시 대한민국 K239 천무와 인도 피나카 둘 중 하나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가 2025년 5월 3일 유럽의 군사 전문지 디펜스 익스프레스에 게재되었을 정도입니다. 먼저 2025년 6월 4일에 게재된 인포 디펜사 기사를 번역해서 함께 살펴본 뒤 번역이 끝나면 대한민국 K239 천무와 브라질 아스트로스2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해드려야 할 내용이 길어서 1부, 2부로 나누어 영상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스페인 군사 전문지 인포 디펜사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이스라엘로부터 면허를 획득한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는 다연장 로켓포 프로그램의 진행이 최종적으로 결렬될 경우 스페인 국방부는 대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 정부는 과거 고기동 다연장 로켓 시스템 시람을 구현하기 위해 이스라엘 방산기업 LB 시스템즈가 설계한 풀스 시스템 기술을 라이선스로 취득하기로 결정했었다. 스페인 국방부는 원칙적으로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시람 프로그램을 취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풀스 시스템 라이센스 취득이 결렬되는 경우를 대비해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할 입장이다. 7억 유로, 현재 환율로 1조 800억 원 규모인 이번 계약에는 라인메탈 X8 뮤니션즈와 합작한 스페인 EMNE가 다연장 로켓포 발사대와 다양한 종류의 로켓 미사일들을 스페인 현지에서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이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계약 체결 전 스페인 국방부 산하 무기물자 총국은 시람 시스템 설계 및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여러 방안들을 검토했는데 이러한 방안들은 모두 해외 기술 파트너의 지원을 받는 국내 계약업체들과 관련되어 있었다. 이는 스페인 국방부가 국내 방위산업 및 기술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선호하는 방식으로 고기동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국제 무기시장에서 직접 도입하거나 미국이 해외 군사 판매 FMS를 통해 광범위하게 수출하고 있는 하이마스 시스템을 구매하는 방식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시람 프로그램에서 이스라엘의 풀스 시스템을 최종 배제시키는 과정은 결코 짧지 않은 행정적, 사법적 절차를 수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풀스를 제외하고 고려되고 있는 나머지 두 가지 옵션은 한국산 K239 천무 다연장 로켓포 발사대나 브라질의 아스트로스2를 기반으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다연장 로켓포 시스템 대한민국 K239 천무. 하나디펜스가 대한민국 육군의 노후화된 K136 다연장 로켓포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한 K239 천무는 미국의 M270 MLRS를 모방한 것으로 227mm 로켓 12발을 장착할 수 있는 발사대와 이를 탑재할 수 있는 8륜 차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K239 천무는 하이마스보다 무겁고 기동성이 떨어지지만 하이마스보다 2배 더 많은 로켓을 적재할 수 있어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K239 천무는 또한 위성 항법 시스템 GPS 혹은 관성 유도 시스템 INS를 탑재하고 있어 최대 85km 밖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239mm 유도 미사일과 최대 사거리 290km로 미국산 에이테킴스와 유사한 성능을 지닌 600mm 전술 지대지 탄도 미사일 우레2도 발사할 수 있다. 폴란드에도 판매된 K239 천무는 일괄 장전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으며 한 번에 2개의 패키지를 운반할 수 있다. 각 패키지는 구경에 따라 20발에서 6발의 미사일이나 1발의 전술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장전할 수 있다. 완전한 K239 천무 포대는 발사 차량 6대와 탄약 운반 차량 6대 그리고 사격 지휘 차량으로 구성된다. K239 천무 포대 구성에 관한 원문 기사는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천궁2와 혼동한 듯한 설명을 하고 있어서 제가 임의로 수정했습니다. 스페인에 현지 공장 2곳을 설립하겠다는 브라질 아스트로스2. 아스트로스2 시스템을 생산하는 브라질 아비브라스는 스페인 기업 NTGS와
이베르미실 컨소시엄을 결성, 스페인과 첨단 방산기술 개발에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베르미실 컨소시엄은 해당 계약을 수주할 경우 하엔 지역과 바다우스 지역에 각각 하나씩 총 2곳의 생산 공장을 설립하겠다면서 이 2곳의 생산 공장이 각각 1200개에 달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베르미실 컨소시엄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스페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을 위한 고기동 다연장 로켓 시스템과 미사일들을 이들 스페인 현지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베르미실 컨소시엄이 제안한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시스템 전체에 대한 기술 및 생산을 스페인에게 이전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스페인 하엔과 바다우스 지역에서 공장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 스페인 육군에 긴급한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브라질 아비브라스 공장에서 초기 생산량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베르미실 컨소시엄은 200호 장갑차를 실함 발사대 차량 플랫폼으로 공급받은 뒤 불과 4개월 만에 작전 활동이 가능한 12문의 시스템을 스페인 육군에게 제공한 바 있다. 모듈식 설계로 제작된 아스트로스2는 127mm에서 450mm 사이의 구경을 가진 로켓을 사용한다. 아스트로스2는 기동력을 최적화하기 위해 텍트란 VBT-2028 6륜형 전지형 차량을 기반으로 설계되었다. 완전한 아스트로스2 시스템은 6륜형 차량을 기반으로 하는 발사 차량 6대와 탄약 운반, 재장전 차량 6대, 그리고 이들을 지휘하는 4륜형 대대급 지휘 차량 1대로 구성된다. 아스트로스2 시스템은 9km에서 300km에 달하는 사거리를 자랑하며 발사 캡슐만 교체해주면 다양한 구경의 로켓들을 사용할 수 있다. 아스트로스2는 탄도미사일이 아닌 순항미사일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다른 컨소시엄들과는 차별화되어 있다. 500km가 넘는 곳에 있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이 순항미사일은 전술적, 전략적으로 상당한 이점을 제공한다. 스페인 군사 전문지 인포디펜사는 브라질 아스트로스2에 대해 매우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사 번역 이후 K-239 천무와 자세히 비교해 보겠지만 아스트로스2는 1980년대에 개발된 다연장 로켓포 시스템입니다. 당시 남미는 미국이나 유럽의 다연장 로켓포를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브라질은 소련의 다연장 로켓포를 도입할 것인지 국내 개발을 선택할 것인지의 기로에 놓여 있었는데요. 결국 국내 개발을 선택했고 그 결과 등장한 것이 바로 아스트로스2 다연장 로켓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스트로스2는 2013년에 개발이 완료된 K-239 천무보다 기술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K-239 천무보다 가격마저 비싼 아스트로스2는 그래서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공장 설립에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836화 미운 털 박히며 스페인에서 퇴출된 이스라엘 풀스, 유력 대체 후보 K-239 천무, 브라질 아스트로스2와 격돌하다. 제2부의 소제목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안전하지만 기술 자립엔 도움이 되지 않는 선택, 미국 하이마스. 프랑스가 계획 중인 중기 프로젝트 FLPT, 문제는 시간이다. 한국 K-239 천무 대 브라질 아스트로스2, 장단점 상세 비교. 836화 2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